대부분 질로 있게 생리혈이 다 배출이 잘 되는데, 생리혈이 역류해서 나팔관을 타고 밖으로 복강 안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복용약으로 많이 합니다. 자궁 내막증은 질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90% 진단 가능해요. 90%는 초음파로 진단 가능하고, 초음파로 보고 난 다음에 골반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그 위치와 이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 MRI도 많이 찍는데, 대부분 초음파로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인 골반 초음파를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만성 골반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리 때마다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원래 자궁 내막 조직이 생리혈로 이렇게 탈락되면서 생리혈로 떨어지는 게 자궁 생리잖아요. 근데 생리혈이 역류해서 다른 조직에 달라붙어 있으면 그 조직이 내막 조직이다 보니까 생리할 때쯤에 그 내막 조직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생리할 때 탈락되잖아요. 그 조직이 거기에서 생리혈을 유발을 해요. 그 생리혈이 유발이 되면서 주변 조직에 끈적끈적한 생리혈이다 보니까 그 생리혈이 다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주변 조직이랑 유착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생리 주기 때마다 그게 발달이 되고 생리혈이 나서 탈락이 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궁 내막증이 생리통을 굉장히 호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생리통 약으로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와서 수액 맞고 막 가시거든요. 자궁 내막증 심하신 분들은. 지금 자궁 내막증 조기 치료 복용약이 있는데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잔정이라는 약이거든요. 디에노게스트라는 정이에요. 이 약이 개발되면서 자궁 내막증 환자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비잔정은 어떤 역할로 어떤 그런 작용이 있으면 에스트라디올의 생성을 감소해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거죠. 이 호르몬을 먹으면 자궁 내막도 증식이 되지 않아요.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서 자궁에서 자궁 내막이 증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배란이 억제시키다 보니까 자궁 내막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가 증식되고, 그 자궁 내막이 감소가 증식되면 통증도 감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병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크기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비잔정이라는 디에노게스트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정도가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궁 내막증을 수술하시는 분들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경구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잔정을 계속 먹으시다가 임신을 시도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비잔정을 복용하는 게 배란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임 효과가 있어요. 임신을 시도할 때는 비잔정이라는 이 약을 잠깐 중단을 한 상태에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시면 대부분 난소에서 배란을 일으키고 난포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시는 경우 케이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잔정을 중단하고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 치료입니다. 복강경으로 이렇게 배에 구멍 한 3개 정도, 2개 뚫기도 하고요. 로봇은 하나를 뚫기도 해서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해서 자궁 내막에 있는 자궁 내막종을 정말 난소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수술 후에 8년 이내에 50%나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 시도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난소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요. 왜 그러면 난소에 있는 조직을 제거하면서 그 생식세포들도 또 같이 제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관 아기로 난자를 채취를 해서 배아를 만들어서 임신을 먼저 시도하시고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배아로 냉동을 해놔서 시험관하기 시술 후 배아로 냉동 보관을 한 이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자궁내막증이 있을 때는 수술 먼저 하기보다는 시험관하기로 임신 시도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 쪽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50% 이상 재발이 된다고 했잖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궁내막증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의 치료가 중요한 게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진단해서 이 자궁내막증이 더 커지기 전에, 더 많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재발률이 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억제 치료가 굉장히 필요해서 수술 후 황체 호르몬, 그 프로게스테론, 그 비잔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디에노게스트 정이, 그 성분의 비잔정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드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카페인, 흡연, 알코올 섭취, 환경호르몬, 체중 조절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궁내막증이 생리를 하면서 그 내막이 계속 발달되고 거기에서 생리를 유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궁내막증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자궁내막증도. 그렇기 때문에 폐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는 거. 더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산부인과 정기 점검을 받으면서 이 비잔정이라는 복용약을 복용을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궁내막증은 만성 질환이에요. 장기간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거든요. 또 재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